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업의 사고 사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매달 15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과 사망사고 예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웅희 캐스터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의 김경순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먼저 안전보건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 우리 지역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안전보건공단의 광주 전남 지역은 3개의 관할 구역으로 나눠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광역본부와 그다음에 전남 서부권 지역, 목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지역본부, 그리고 여수와 순천, 전남 동부권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 동부지사가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전체 광주 전남 지역의 우리 건설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산업 중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이렇게 근로자 수가 많이 배포되어 있는데요. 네. 그 지역별로 약간의 그 산업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은 그 하남 산단이라든가 그 진곡 산단 등 각종 자동차 산업과 전기 제품 제조업들이 주로 사업을 이루고 있고, 전남 동부권인 여수 광양 지역에는 여수 석유화학 단지 등 석유화학 제품과 금속 제품 재료업이 광양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남 서부권에는 영암 대불산단을 기점으로 한 그 조선업 위주의 산업의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그 경제적인 그 지역 경제 특징은 그 지역의 그런 대표적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얼마나 됩니까? 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3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재해자의 경우 통상 서비스업으로 불리는 도소매업, 사회복지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동일한 기간에 벌어진 산업재해와 비교해 봤을 때 운수창고 통신업과 임업, 서비스업, 광업 부문에서 사망자 증가율을 보였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에서는 5%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사망자 감소율이 나타났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오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산업재해 중에서도 이 건설재해의 비중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재해자 숫자를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숫자를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약 36%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건설업인에서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산업재해 그 지표를 나타내는 근로자 100명당 사고 재해율로 보면 건설업에서 1.08%로 다른 업종 외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일어나는 사고 사망자는 광주 전남 지역의 전년대 비용의 한 절반 정도가 건설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추이고 과거에도 비슷한 추이입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마 건설업 산업의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업은 그 요구자에 의한 수주 산업입니다. 그리고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공사 기간에 정해진 공사 금액을 가지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산업이고, 또 옥외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특히 최근 들어서는 건물이 고층화되고 복잡화됨으로써 높은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게 우리 건설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데요. 어떻게 그 이후로 사망자 수가 좀 줄어들었나요? 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총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55명에서 20%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대형 건설사 9개의 현장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또한 이전보다는 줄어든 수치여서 중대재해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건설사의 경우 얼마나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에서 6월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22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 회사, 그리고 발주청과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망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한 숫자는 9명으로 전분기 14명보다 5명 감소한 수치를 보였고 전년 같은 기간 20명보다는 11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줄었다고 안전이 보장됐다 할 수는 없겠죠.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사고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아파트 건설 현장이고요. 2021년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약 공정률이 37%가 진행됐으며 하루 평균 450명 정도가 이제 출력을 하고 있고요. 부집 공사, 철근 공사, 그다음에 깽폼 공사가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 사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망사고가 303건 발생했고 그중 320명이 상반기에 숨졌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사망사고가 9.3% 줄었고 사망자는 5.9% 감소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147건에 달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 중에 가장 기본은 작업 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그리고 근로자들 개인 보호 착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항목은 비계 설치 불량이었는데요. 비계는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나 장비, 자재를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런 거푸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비계에는 반드시 이런 작업 발판 그리고 난간이 설치가 돼야지 떨어짐,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상분 난간 부재를 90cm에서 120cm 그 사이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95cm에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꼽보다도 상분 난간이 조금만 위치해 있으면 쉽게 근로자가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네. 상부 난간의 높이를 준수하며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근로자는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장비를 착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난간대를 설치를 하는데요. 만약에 떨어졌을 때 추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닥에 크게 닿지 않도록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부 같은 시설물은 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건가요?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를 원활하게 위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런 개구부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구부 주변에서 불행하게도 근로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재를 운반하거나 환풍구 통로로 쓰이는 공간으로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만들고 안전 유의글을 적어놓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건설 회사에서 수집된 안전보건 방침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설치된 안전시설물을 해치하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위험한 작업에 투입이 됐을 때 작업을 중지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지급된 개인 보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 비용이 오르고 공사 소요 시간이 늘어나야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근로자 모두 이 비용과 시간이 꼭 지불해야 하는 안전 비용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네, 한웅희 캐스터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본 안전 관리 실태는 좀 어땠습니까?
비계라 불리는 건물 외벽 통로에도 기준에 맞는 안전 난간과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도 안전모, 안전벨트, 그리고 발목에 착용하는 각반까지 안전장비를 곧바로 올바르게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 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장비가 다르게 준비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에도 이제 사망 사고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소규모 건설 현장의 좀 안전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사고는 그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그리고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준수하는 이런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우리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사금액 약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이러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하고 우리 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고민하는 끝에 재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지도 점검을 무료로 지원해 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각종 제도들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채워서 안전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업주와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의식 분위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안전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본안전수칙 하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안전만병 쓰면서 작업하는 그런 아주 손쉬운 일이 기본안전수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소규모 사업장들을 가면은 이런 안전모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건설 현장 모든 관계자분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에 좀 앞장서 준다면 이런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는 이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워낙 고강도 노동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원래의 건강 상태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광주 전남 지역의 이 중장년층 이 건설 노동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그 금년도 정부 그 인구 통계 발표에 의하면은 저희 광주 전남이나 전국적인 수도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특히 농업 지역이 있는 전남 지역에는 20대와 40대 인구보다도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꽤 높은 편입니다. 네. 또 특히 이 건설업에 투입되고 있는 건설 근로자도 이 지역 인구 비율을 반영하듯이 대부분의 50대 이상의 장년 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이로 보면 2013년도 이후에 50대 이상 장년 근로자가 건설업의 청년 근로자를 이미 상회한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작년에 일어난 우리 광주 전남 쪽의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31건 중에 27명인 약 90% 정도가 50대 네. 이상인 장년 근로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네. 우리 청년들에 비해서 우리 나이를 드시면 운동 반사신경이 좀 늦는다든가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아마 전국적인 추이인데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촘촘한 안전 시설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특히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뭐 안전 수칙이나 뭐 하다못해 기계를 설명하는 것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취업 절차를 밟으려면 사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러나 단기간에 그런 안전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어적인 소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위험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현장이라든가 상간 오지에 있는 그런 관리자들이
부지한 그런 곳에서는 이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건설 현장 특성상 일반 일용직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숙련공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건설 현장 특성상 이 관리자들의 관심과 관리자들의 그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제 우리 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고 재해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 등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16개국에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안전 조치라든가 절차들을 리플렛이나 포스터를 이용해서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고, 또 최소한의 안전 수칙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일반 사업장의 관리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런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공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예방 사업에 중점 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 사고는 그러한 추락, 끼임 등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추락과 끼임, 그리고 근로자들이 개인용 보호구만 착용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추락, 끼임, 개인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가 미흡한 건설 현장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연계해서 불완전한 요인이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주 무더운 7, 8월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온열 질환에 의한 일하는 5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과 그늘, 휴식이 3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현장에 나가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쿨토시라든가 시원한 타올이 든 우리 온열 질환 예방 키트도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비계 공사 중에 일어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계와 작업 발판, 안전 난간들이 일체화되어 있는 시스템 비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서 근본적인 그런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많은 사업장이나 근로자 분들도 이러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재해 없는 사업장으로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로 현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모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